56페이지. 자,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 가지고는 우리 수량 결정에 기인해서 우리가 산출하는 게 감모손실이죠. 근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 뭐 상품이든 원재료든 제공품이든 제품이든, 자, 이 재고자산에 기초 재고액이 있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있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냥 수량으로 말할 때는 판매 수량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돈으로 말하면 팔린 거에 대한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제 이렇게 있게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기초 재고액 금액이 1,000원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2,000원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1,400원이고 매출 원가가 1,400원이 정확한 값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차이 나는 여기에 차액이 200원이 나게 되죠. 이 200원을 이제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감모 손실도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에 재고자산 가지고 보게 돼요. 우리 앞에 선적지 누조건, 도착지 누조건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이 몇 개다라고 적혀 있으면서 이제 감모 손실이 몇 개가 있다, 얼마만큼 있다, 금액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차이를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과, 그리고 두 번째 비정상 감모 손실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나누게 돼요.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건 우리의 과실이 아니라 원래 이만큼은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 과일 장사 중에 복숭아 장사, 복숭아는 빨리 노하죠. 그래서 그 감모 손실까지도 생각을 해서 원가를 생각하고 판매가를 결정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원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영업 비용으로 처리할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영업 비용. 자, 그럼 영업 비용, 영업 외 비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원가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영업 비용으로 매출 원가로 처리를 할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얘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둘 다 분계는 없어진 만큼 재고자산을 줄여줘야 되니까 대변의 재고자산을 없어진 만큼 200원씩, 만약에 둘 다 200원이라면 200원씩 써줄 건데, 그럼 대변에 자산의 유출이 일어나고 들어오는 게 없는 게 비용이라 그랬죠. 그럼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할 거라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비용 계정 과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을 할 때 그 입력하는 위치가 지금 이 위치예요. 마지막 기말에 지금 이 위치의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치 있다라고 쓰는 거 있죠. 그럼 여기에는 무조건 실제 값을 쓰게 돼요. 실제 값을. 그럼 실제 값을 쓰면 이 금액을 써주는 이유가 얘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 원가를 산정해서 우리 전표 추가 버튼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누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제 매출 원가는 1,400원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기말 재고 자산에 1,400원이다라고 기록을 하면 컴퓨터는 얘가 1,600원이 매출 원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1,600원으로 이런 분계를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이렇게 분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따로 분계를 안 해도 이렇게 분계를 해주죠. 우리 기말 결산자료 입력에서 실제 값만 써주면 1,400원 매출 원가 돼야 되는 건데 200원까지 포함해서 이 분계까지 한 번에 해줘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정상 감모 손실은 얘는 결산할 때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회계 처리 안 해도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분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단순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 써주고 전표 추가했을 때 이제 저 분계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럼 지금 저렇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꼭 비정상 감모 손실도 당연히 무조건 실제로 기말에 있는 실제값만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값만. 근데 얘라고 1,400이라고 쓰면 컴퓨터는 바보같이 1,600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1,600으로 분계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1,400원이라고 쓰기 전에 먼저 이 분계를 먼저 할 거예요. 이 분계를 우리가 결산할 때에 수동 결산으로 이 분계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분계를 먼저 하면서 얘를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변에 재고 자산이 왔죠.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걸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서 이 분계를 계산자료 입력 들어가기 전에 이 분계를 해주고 계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는 타계정으로 대체 금액이 이렇게 200원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수동 계산을 먼저 하고 들어가면 타계정으로 대체 우리 200원이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두 번째로 1,400원이다라고 쓰면 컴퓨터는 딴 곳에 쓴 200원 빼고 수능 계산하고 온 거 그리고 기말에 1,400원치 있다라고 하니까 매출 원가를 1,400원치만 분계를 해주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꼭 비정상 감모 손실인지 이걸 확인을 해서 이제 결산 문제를 봤을 때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면 우리는 수동 계산으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의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꼭 해놓고 우리가 자동 계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감모 손실은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에는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정상간모든 비정상간모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떤 간모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값이지 장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1,400원이잖아. 실제 값만 쓰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 썼고 얘를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값만 쓰는 거고,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처리하지 않는다 때문에 얘는 회계 처리를 해주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둘이 발생을 해요. 우리 전에 이 간모 손실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일단 얘가 뭔지도 몰랐잖아. 그죠? 얘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산자료 입력에 대한 생각도 없는데 제가 T자를 쓰고 여기 있으면 얘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 했고, 도저히 붕괴도 차변되면 안지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대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니까 전에 했던 거하고 그림이 조금 맞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 수동 계산 먼저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대변에 재고 자산이 오면 타계정 대체 제가 이제 8번 이렇게 쓰는 이유도 알고, 그죠? 그럼 이거 쓰고 나서 들어가면 이 글자가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나중에 계산자료 입력 가서 제가 썼을 때 들어간 모습과 안 썼을 때 들어간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산할 때. 그럼 이제 이 붕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본 거는 간모 손실 몇 개가 사라진 거고, 자, 이번에는 평가 손실을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제 평가 손실보다 죄송해요. 재고자산 평가 이렇게 볼게요. 자, 평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저가법. 저가법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저가법이라는 거는 재고자산이니까 장부가액이 취득 원가겠죠. 그럼 장부가액과 시가 또는 공정가액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우리 장부에 인식시키겠다는 게 저가법이에요. 그럼 우리 시가 공정가액이라고 말하는 건, 자, 얘는 우리가 제품이나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액을 우리 시가라고 표현을 하고,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라고 표현을 해요. 자,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얘는 무슨 말이냐면 판매가의 판매 부대 비용을 차감한 거예요.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판매가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차감한 거예요.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시켜드리면, 자, 우리 회사의 장부의 제품이 1,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판매가가 1,200원이야. 그런데 판매 비용이 3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순실현 가능액은 얼마죠? 이 하면 900원이 순실현 가능액이 되겠죠. 그죠?
판매가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판매 비용 빼면 실현 가능한 돈은 900원인 거잖아. 얘 팔 때마다. 그죠? 그러면 이 900원과 장부에 있는 1000원, 얘 둘이 비교하니까 얘가 작죠? 그러면 이 900원으로 평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안 빼고 얘가 크네? 왜냐면 크면 그대로 둘 거거든. 왜냐면 얘 둘만 가지고 하면 당연히 얘가 작으니까 얘 그대로 두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판매 부대 비용이 있으면 판매 부대 비용을 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순실현 가능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현행 대체 원가는 이걸 또 재구매 사온다면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 그게 현행 대체 원가예요. 그럼 자, 이건 조금 그 나름 장난친다고 할 때 이제 시험에서 우리 TAT 이금이나 이런 데서 표현해요. 제품의 순실현 가능액과 현행 대체 원가를 알려주고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액과 현행 대체 원가를 알려줘요. 당연히 장부 가격. 한마디로 쭉 적어놓은 게 9개의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 한 라인, 순실현 가능액 한 라인, 한 라인은 현행 대체 원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거하고 비교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비교를 해서 작은 걸로, 작은 걸로 평가할 건데, 작은 걸로 평가하는데 장부가 더 작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1200원이고 얘가 1000원이라면 장부 가격 그대로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아무런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가법이니까 장부 가격보다 내렸을 때만 회계 처리를 할 일이 있는 거지, 장부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할 일이 없다. 이게 우리 저가법이에요. 전에 제가 저가법 쓰는 이유는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때 그 남자 여자 이야기하면서 뭐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른 거는 표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어차피 가격이 올랐으면 팔면 이익으로 나한테 내 돈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올리지 말되 내렸으면 외부 이용자가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그때그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계를 좀 볼게요. 분계. 우리가 X1년도에 취득을 1000원에 했어요. 1000원에. 자, 원재료를 사왔다고 가정해 보면 차변에 원재료 1000원,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해서 1000원을 사왔어요. 자, 얘를 가지고 있는데 X1년도 12월 31일 날 얘 시가를 봤더니 현행 대체 원가를 봤더니 얘가 700원으로 하락했다고 볼게요. 700원으로. 그러면 얘 둘이의 차이를 봤더니 300원이 내렸죠. 우리는 이 금액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300원만큼 내렸다고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X년도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300원. 그리고 대변에는 감모 손실 때처럼 재고자산을 바로 지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르든 내리든 간에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장부 가격을 상실하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는 그대로 두면서 내렸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차감 계정 달아놓는 거죠. 얼마짜리인데 얼마 깎였어. 그러면 얼마에 사온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지금 제가 원재료 사왔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줄 거라는 거예요.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장부에는
원재료가 1,00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300원 달아서 7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도록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외부 영자한테 700원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나는 1,000원인 것도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 계정 과목의 성격도 보면, 자, 얘가 지금 우리 회사의 과실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 우리 잘못이 아니라 뭐 세상이 그렇게 됐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영업의 비용인데 얘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가산할 거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원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세무사에서는 쓰는데 회계사에서는 이제 이 계정 과목 자체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낼 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바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 회계사에서는 만들 때 우리 그 세무사의 거는 오른쪽 참고에 누구 짝진지 적혀 있잖아. 그래서 괜찮은데 회계사의 거는 안 적혀 있으니까 계정 과목을 원재료 평가 충당금, 제품 평가 충당금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봤을 때 보이도록. 근데 세무사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 해놓고 그냥 차감 계정 옆에 짝지 계정이 보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계정 과목을 써요.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X2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시가가 또 5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500원. 그럼 일단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얘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얘가 낮죠. 그러면 500원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 선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0원으로 보여줘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500원 보여줄 건데 장부에는 어떻게 적혀 있지? 봤더니 1,000원인데 300원 달아서 700원이네 적혀 있네. 그럼 500원으로 보여줄 거니까 1,000원인데 500원 달아서 500원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얘는 500원이니까. 그럼 우리는 300원 적혀 있으니까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안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0원만 더 써주면 합쳐져서 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X2년도 12월 31일 날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0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00원. 당연히 얘도 원재료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500원이 되어서 외부 이용자한테는 1,000원에 사왔는데 500원 달아서 500원짜리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X3년도 12월 31일 날 시가를 봤더니 시가가 1,200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또 비교해야 될 게 취득 가격이랑 지금 현재 시가랑 둘이 비교해 보니까 이번엔 1,000원이 작죠. 그리고 이제 외부 이용자한테 1,000원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000원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이 앞에까지 1,000원인데 500원 달아서 500원이에요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1,000원이에요 라고 보여주면 되니까 500원 달았어요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500원 달았어요, 500원 가치가 하락했어요 라는 표현 지우는 건 얘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1,000원이라는 애만 남아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얘들이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이 1,000원이니까 외부 이용자한테 1,000원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럼 1,000원으로 보여줄 거면 차감 계정들만 다 지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1,000원만 남아있을 거니까. 그래서 X3년도 12월 31일에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1,000원 될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이 취득원가보다 많이 상승했을 때 그때는 취득원가 한도로 올리기 때문에 얘네들만 지우면 취득원가만 남아요. 그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500원을 쓰면 얘네들이 지워지고, 그럼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다 500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계정과목 성격을 가지고 보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하락했을 때 내렸다가 가격을 회복하니까 지워졌죠. 그래서 차변에 와서 지운 거예요. 그럼 우리 대응되도록 했을 때 영업비용으로 처리했었죠. 매출원가로. 매출원가에 가산한다는 건 비용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비용 처리했는데 원래 비용 처리하는 게 돌아오면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걸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겠죠. 왜냐면 우리의 영업수익은 매출인데 얘를 매출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 회복한 게. 그래서 매출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용을 차감해 줄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거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나 이익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 성격은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이에요. 비용에서 줄일 거예요. 얘는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분계는 제가 양심적으로 말할게요. 분계는 컴퓨터가 해주기도 해요. 직접 해도 되고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제가 만들었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동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들면 계산 자료 입력 들어가면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기말 원재료 재고액 바로 위에. 그럼 거기에 200원, 300원이라 쓰고 전표 추가하면 이 분계를 해줘요. 200원이라 쓰고 전표 추가하면 200원 해주고. 그럼 사실 분계해야 될 건 회복밖에 없는데 회복은 분계로 안 나와요. 그럼 분계 가지고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럼 이론에서는 얘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얘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거 아는지는 무진장 많이 물어봐요. 그 이론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그럼 여기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입력할 때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700원이에요. 700원이고 이 분계를 했죠. 300원 차감계죠. 그럼 기말 재고 자산에 입력할 때에 1000원이라고 써야 될까요? 700원이라고 써야 될까요? 제가 이쪽 좀 지워도 되겠죠?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이 위치예요. 여러분이 재무 상태표를 보면, 자, 건드 있을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가 원재료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인데 방금 300원 분계를 하면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자산에 입력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1000원이라고 써야 될까요? 700원이라 써야 될까요? 자, 여기에 700원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700원 쓰면 700원인데 300원 달아서 400원이에요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700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두 번 줄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0원이 아니고 1000원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이 차감 계정 분계해놨잖아. 그럼 1000원이다라고 써줘야 1000원인데 300원 달아서 얘는 700원이에요라고 보일 거잖아요. 또 이 분계까지 하면 500원이라 하더라도 평가충당금이 500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0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입력할 때 평가에 대한 거는 얘는 장부가 이거 쓰는 거예요. 하락했다고 시가를 쓰는 게 아니고 장부 가격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감모 손실은 제가 뭐 쓰라 그랬죠? 실제 재고에. 그러다 보니까 얘를 또 시가를 쓰고 싶어질까 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값은 실제 재고액이고, 평가 손실은 암만 시가가 내린다더라도 써주는 금액은 그냥 장부에 적혀있던 장부 가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니에요. 나중 되면 제가 기억하라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재들 페이지하면서 이야기를 몇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산 때 이제 페이지를 컴퓨터 시켜드리면 그때 기억할 수 있도록 적어두세요. 이제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 조금 아시겠죠? 뒤에 가서 계산하면서 기말 재고 자산하면서 이거 다 설명하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 그럴 거면 그때 다 해야지. 지금 재고 자산 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제 그 위치에 적어놓은 거 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그 위치 적어놓은 걸 가지고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하고 같이 링크 맞춰드리면 되겠죠. 혹은 그래도 기억이 안 날 때 페이지 맞추면 제가 한번 카페에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 맞춰가지고 한번 보시면 그때 계산 이야기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이제 매칭이 되실 거고, 근데 사람이 상황하고 연상이 되면 또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라도 나중에 만약에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면 그때는 시험 때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작업도 안 하면 큰일인 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얘네들 재고 자산 놀이의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론 시험에서 수량과 단가 하락이, 수량 하락과 단가 하락이 동시에 일어난 걸로 나왔을 때, 자,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수량을 봤더니 장부에는 100개가 있는데 실제는 80개가 있는 거예요. 80개가. 그리고 단가는 장부에 한 개당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는 80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 혹은 이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실제 값과 시가로 맞춰줄 거는 다 맞는데, 우리는 수량 결정과 단가 결정이 동시에 일어나면 수를 먼저 정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하고 두 번째 단가를 정리할 거예요. 자, 이 의미를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자, 일단 100개가 100원짜리가 100개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100원짜리가 80개 내렸다. 얘가 자, 첫 번째에 감모 손실인데 얘가 비정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고 대변에 재고자산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이렇게 분개할 건데, 이거는 아직 가격을 안 내렸잖아. 지금 수량부터 손보고 있죠. 그럼 장부에는 100원짜리가 되어 있죠. 그럼 이 감모 손실 계산은 20개가 없어졌는데 100원짜리가 없어져서 2,000원치의 감모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원치에. 그러면 얘 감모 손실은 2,000원이 감모 손실이 돼요. 그럼 장부에는 아직 얘 금액 안 낮췄잖아. 100원짜리라고 그대로 되어 있죠. 지금 얘부터 손 봤으니까. 그럼 20개는 100원짜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20개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평가 손실을 인식할 건데, 자, 그럼 평가 손실 회계 처리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그럼 지금 우리 가격이 한 개당 20원이 내렸다는 건 알겠죠? 그럼 한 개당 20원이 내렸는데 몇 개가 20원 내렸을까요? 이 앞에 수량을 우리가 몇 개로 조정했죠? 80개로 조정했잖아. 그러니까 단가가 내려간 거는 80개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1,600원이 내렸다고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600원, 1,600원 이렇게 되겠죠. 얘를 순서를 바꾸면 얘 값이 서로가 뒤집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꼭 수량 결정을 먼저 하고 단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말 재고 자산 물어보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얘 곱하면 이거야, 기말을. 맞잖아. 결국은 3,600원 내리고 8864, 6,400원인 건 똑같은 건데 감모 손실 인식할 금액과 평가 손실 인식할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량 결정을 먼저 했구나. 근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만 한번 하세요. 저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업을 수량 결정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단가 결정 방법 이야기했잖아. 감모 손실을 먼저 하고 평가 손실 했으니까 계산도 감모 손실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모 손실부터 먼저 하고 다음 평가 손실 계산하면 그럼 숫자에 차이가 없겠죠. 물어볼 때 평가 손실 얼마, 감모 손실 얼마 이 금액 넣고 보기로 값을 적어놓고 여러분 찾는 걸로 이론에서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대로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안 즐거워요? 저도 안 즐거워요. 토요일 날 또 새로운 반 개강해요. 그래도 내일은 저와 같이 뭐 대손 보고 유형자산에서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전보다 유형자산 이야기가 훨씬 제가 말이 많아질 거라서. 그래서 그리고 전에 제가 계산기 이야기 했었었는데 계산기 쓰신 분은 이제 슬슬 계산기하고도 좀 친해지게. 근데 가급적이면 계산기는 12자리나 14자리 쓰셔야 되지 8자리는 그냥 처음부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쓰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스스로. 금방 정말 뭐가 띡띡거려요. 그래서 가보면 계산기를 툭 던져. 자기가 또 쳤는데 치다가 숫자가 안 들어가니까. 왜냐면 우리 나중에 계산하는 문제는 다 억대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겠죠. 그래서 12자리 정도 되면 이제 가지고 오시고, 아닌 분은 컴퓨터 계산기 쓰실 분은 처음부터 컴퓨터 켜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길로 계속 가야 되지. 수업할 때 컴퓨터 계산기 쓰다가 시험 볼 때 계산기 들고 오면 어색해서 다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계산기를 집에 찾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1 더하기 1도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건 중요해요. 저도 지금 암산 못해서 막 이러고 있죠. 일할 때나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정말 2 더하기 2도 계산기를 써요. 내 자신을 왜냐면 그래야 2 더하기 2를 생각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 딴 문제 값을 보고 있으면서 또 무슨 값을 써야지 보는데 머릿속에 얼마 값이야 얼마 계산하고 왔다 갔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꼭 이제 손에 익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전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진 않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자,